들어갈까요? 네, 지금 하세요. 네, 오늘 우리 토플 리딩 파트 살피게 되는데요. 이 리딩 파트는 이 토플 지문은 이제 아무래도 학습을 하시다가 보면은 문장의 길이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부담감, 네, 이게 이제 학습자들에게 주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토플 리딩을 할 때 문장의 길이를 떻게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수준이나 학습자들의 어떤 그 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제 강의는 뭐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 접근을 이제 뭐 문법적으로 할 거냐, 어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달리 갈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같은 내용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자꾸 반복되면은 아무래도 에, 좀 지루하거나 식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어휘와 문법을 뭐한 번에 담아서 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긴 문장, 긴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이제 구와 절입니다. 구와 절. 네. 이 구와 절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면은 긴 문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제 구의 대표적인 구는 바로 이 전치사 구가 되겠죠. 전치사 구. 네. 이 전치사 구는 말 그대로 전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국어에서는 좀 한국어에서는 이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의 정의를 먼저 잠깐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은 앞전자죠. 앞전자 한자로. 네. 그 다음에 치는 이거는 이제 둘치 둔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 앞전자에 해당하는 말이 풀이고 둘치자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네. 그래서 앞에 두는 품사 이런 뜻인 거죠. 뜻풀이를 그대로 하면은 네. 전치사라는 것은 예, 앞에 오는 품사. 네. 그러니까 뭐 앞에 오느냐 하면은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품사 이런 뜻입니다. 대명사 앞에 오는 품사. 그러니까 요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전치사라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가 뒤에 꼭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치사를 중심으로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은 요게 한 묶음이 돼 가지고 이거를 phrase, 네, 한자로는 이제 구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전치사 구는 음, 한국인들에게 이제 어려운 파트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언어에 그러니까 통사론적 접근으로 가본다면 한국어에는 전치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전치사와 관련된 뭐 이제 사전에 나오는 뜻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어조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라는 언어 습관 자체도 없습니다. 한국어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언어 습관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이제 강제로 이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장에 나타났을 때에 왠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전치사 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여기 보시면
of Sumerian civilization 해가지고 여기 이제 1차 전치사구 나오고 그 다음에 in southern Mesopotamia 해가지고 두 번째 전치사구 during the fourth millennium BC 해서 세 번째 전치사구 이렇게 해서 이 the rise가 주어고요. 나머지는 전치사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전치사구로 이 주어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부죠, 주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는 the rise가 주어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다 전치사구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세 개의 전치사구로.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요거를 그 주어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요. the rise부터 여기 first millennium BC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들이 흔한 답변 형태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죠. 무슨 기능이냐 그러면 이 전치사 구에 대한 전치사 구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이해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읽기를 할 때에도 문제가 생기고 라이팅을 할 때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치사 구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서 한국어에 없는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이 전치사 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읽기 과정에서 이 전치사 구들의 쓰임을 충분히 머릿속에다가 인지를 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라이팅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리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하느냐가 좋은 글을 쓰게 만드는 그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읽기를 하실 때 일단은 이 전치사 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읽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시면은 나중에 이제 라이팅을 하실 때 따로 뭐 라이팅용 문법을 따로 배우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라이팅을 같이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전치사 구는 일단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in 경우에는 장소죠. 장소. 그 다음에 during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구의 나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소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시간 전치사 구가 뒤에 쫓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of Sumerian Civilization은 이 rise를 수식하러 들어온 그런 일종의 이제 형용사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구가 이렇게 세 개의 전치사구가 왔는데 순서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of 전치사구는 전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와에 이제 딸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과 장소는 요거는 뭐 물론 이제 가능한 앞에 있는 전치사구들은 이제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을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부연 설명. 바로 앞에 있는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니까 여기 Southern Mesopotamia가 Civilization, Sumerian Civilization을 수식하는 부연 설명을 하는 그런 이제 용도이기 때문에 바로 붙어준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 부연 설명도 가능한 한 부연 설명 대상이 되는 것과 하는 것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시간 전치사 구가 뒤로 빠져준 거죠. 이 스메리안 시빌리제이션과 사우스 메소포타미아는 서로 직접적으로 묶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 전치사구 활용은 앞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첫 부분에 시작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이렇게 강조해 드렸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the rise만 주어입니다. 이 전체가 다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in southern 메소포타미아도 전치사의 목적어이고요. 그 다음에 fourth millennium BC도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치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rise가 주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coincided with 이렇게 되어 있죠. coincided with 이런 것들은 이제 타동사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타동사구. 그러니까 동사구 넓게는 이제 동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타동사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동사 있습니다. 이어동사. 그러면은 이 타동사구는 먼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타동사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는 뜻이거든요. 타동사란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목적어가 있는 동사. 그러니까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 구라는 것은 요 이제 구라는 게 이게 지금 연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앞에 설명드린 그 전치사 구도 그렇고 이제 연상이 안 된다는 거는 그 한국어에 일단 없는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뭔가 떠오르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그 연상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거 역시 영어는 어려워 이렇게 결론 내리실 일은 아니고요. 익숙치 않는 겁니다 그냥. 구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품사가 이제 다른 품사가 되는 겁니다. 품사가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다른 품사가 한 덩어리로 묶이는 거죠. 한 묶음이 되어서 쓰이는 겁니다. 한 묶음이 되어서 한 묶음으로 쓰이는 현상. 이런 정도로 또 혹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제 문법 그 강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파트가.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타동사 구도 이제 품사가 다른 것들이 묶였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동사 그러니까 이제 완전 자동사죠.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라는 거는 이제 원래 그 목적어도 보호도 취하지 않는 동사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전치사가 붙어줍니다. 동사 뒤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coincided with 대표적으로 이제 depend on 이런 동사들이죠. 이런 동사들은 뒤에 전치사를 이제 같이 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전치사가 오면은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타동사 구라는 게요.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목적어를 취하는 현상, 취하는 현상을 타동사 구라고 합니다. 타동사 구.
타동사 구라고 한다. 네, 요거 뭐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전치사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의 힘을 빌려 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전치사의 힘을 빌려서 네. 뭘 취하느냐면 목적어 여기 빠졌군요. 목적어를 취하는 현상입니다. 목적어를 취하는 현상. 네, 이것을 타동사 구라고 한다. 네. 자, 이거 지금 그 혹시 뭐 노트 하시거나 그러시라고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제 이쪽에 노트 좀 그 판서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제가 다음 강의 때는 좀 더 여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빡빡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치사의 기능이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쓰이는 상황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구가 이런 식으로 와서 문장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상황 보셨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이렇게 묶이는 타동사 구의 상황 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꾸 늘어나게 되죠. 전치사 구가 또 여기 보시면 with a broader regional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패턴까지 왔군요. 패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컴마 들어와 있고요. 요것도 지금 좀 어렵죠. 일단 이제 이 더부터 해가지고 이 패턴까지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절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주절은 뭐 무조건 영어에서는 있어야 되는 이제 여러 개의 문장이 겹쳐서 왔을 때 주절은 꼭 있어야 되고 종속절은 없어도 되는데 이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일단 이 컴마 기능, 요거 이제 또 역시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뭐 한국어에서는 없거나 뭐 거의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장 부호라는 게 한국어가 원래는 세로 쓰기였잖아요. 한자 언어권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문장 부호 띄어쓰기,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나중에 그 국제 표준을 맞춘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쓰기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도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문장부가 원래 없는 언어 습관이었기 때문에 문장부가 있는 원래 쓰던 나라의 것을 들여온 거라서 거기에서 쓰는 용도하고 좀 다르죠. 감이 다릅니다. 감각이. 아하, 이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부는 단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단어의 기능.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which is의 대체입니다. replace입니다. replace. 그래서 여기 pattern 다음에 which is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물론 뭐 문장 부호를 정확히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어는 이제 문장 부호를 쓰는 언어권이기 때문에 문장 부호가 들어오면 일종의 그 신호를 줍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신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부호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을
뭐 which is를 따로 주는 경우도 있고, 예, 문장부 없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죠? 그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아시는 분들은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문장부 주고 관계대명사가 들어왔을 때하고 주지 않고 들어왔을 때하고 이 선행사, 예,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의 상황이 환경이 다른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뭐 그 부분도 지금 설명하면은 네,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제 문법 강의 참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네, 지금 이 컴마의 경우에는 which is 대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여기 phenomenon이 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그 동사 is의 보호가 되는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egional 패턴을 이 phenomenon이 이제 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선행사이고요. 이 phenomenon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 다음에 wher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mechanisms 이렇게 돼서 이거는 또 이 phenomenon을 수식하게 되는 관계 부사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파트로 넘어오면은 이제 형용사절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 이 흐름을 별로 이렇게 버거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래서 wher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mechanism이라고 물론 여기가 주어고 socio-economic and political은 형용사로서 네, mechanism를 수식하러 온 거죠. 그 다음에 began to influence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완전 타동사이고 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목적어로 들어왔고 더 lives가 또 influence의 목적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people 네. 이 people는 또 lives의 목적어가 되고 living은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재 분사가 네. 그 다음에 in desperate areas 네. 요거 이제 in 전치사의 목적어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often hundreds or even thousands 해서 이것도 역시 이 areas를 그러니까 which is를 잡고 들어온 거죠. which is 그 다음에 of kilometers apart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여기 hundreds or even thousands or kilometers 예, 이건 다 병렬 관계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부사 apart 해가지고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얼마나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강조하는 그런 부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이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치사구들이 주부에서만 3개의 전치사구가 포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구 놓고 들어오면서 전치사구 따라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가셔서 보시면 또 오브 전치사구, 인 전치사구, 네. areas를 수식하는 전치사구들, 네. 그 다음에 of kilometers 해갖고, 네, 여기 hundreds or thousand가 바로 이 kilometers 라는 걸 또 나타내는 of 전치사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전치사구가 이 토플에서는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이 문장은 아주 잘 드러냈는데 결국은
그 전치사 구에 대한 이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구 있고 여기 지금 피나미는 where 이 부분 또 보시면은 요거 관계 대명사 파트라 그랬죠. 관대의 보어로 들어온 거고요. where는 이거는 관계 부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절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인 living도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긴 문장들, 그러니까 이제 토플은 사실 뭐 논문글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 이후 이 토플에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전공 과목의 원서들을 읽으실 때, 이 글을 전문적인 글들을 읽도록 훈련을 하는, 그래서 그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학 이후에 학습 과정을 쫓아가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지금처럼 문법적인 이해도가 필요한데, 특히 한국어에 없는 이런 전치사구나 절의 쓰임 이런 것들이 이 첫 문장에서는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치사구나 절에 대한 이해가 또는 타동사구나 이런 이해가 아직 부족하시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강의를 한, 요거는 이제 입문과정, 토플 리딩 입문과정 강의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한 문장 가지고 늘어지더라도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류의 강의 중에 내가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찝어서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그런 부분들은 강의를 짤막짤막하게 그 강의, 꼭 필요한 강의들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단 첫 번째 강의 첫 줄 살펴봤습니다.